이번에는 1920년대에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내가 이 강의를 한 3번째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너무 배경에서 많은 말을 해버려서 좀 더 간략하게 줄이려고 다시 찍고 있어. 아무튼 이 사상이 두 개로 분화가 돼. 분화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여기서 뜬금없지만 비림프구가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분화하는데 형질세포가 F킬러 역할을 한댔어. 그리고 이렇게 나눠지는 걸 분화라고 해. 이건 1차 때, 2차는 곧 기억이야. 기억세포, 2차 면역이. 2차 면역,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얘네 하던 걸 기억하고 있다가 2차로 그 코로나 같은 게 들어오는 순간 형질로 변해. 이것도 분화한다고 하지. 분화. 그럼 이제 형질이 F킬러를 쏴주끼는 거지. 아무튼 잠시 침략한 강의, 과학 강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 얘네는 사유재산에 따라서 사유재산이 있으면 민족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해서 북한과 남한이라고 보면 되거든. 우리는 사유재산이 있는데 북한은 사유재산이 없잖아. 인정하지 않잖아. 이렇게 보면 돼. 사실 북한은 잘못된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예로 드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이해, 좀 피부에 와닿는 이해를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고,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된, 어디에서 등장하게 된? 우리나라에서. 조선이래. 한국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거냐면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세계대전 이후에 열린 회의고, 그냥 이거는 그냥 파리에서 어떤 회의가 열렸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설명 끝낼 거고, 거기 플러스 윌슨. 실제로 이 두 단어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건 이거야.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발표했어.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3.1운동을 일으켰거든. 근데 이 3.1운동을 일으키게까지 만든 이게 뭐냐면, 민족의 운명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라는 게 민족 자결주의인데, 이게 엄청난 모순이었던 거야. 왜?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그 승리한 국가, 그러니까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이 되지를 않아. 일본도 승전국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에는 절대 이걸 대입시킬 수가 없다는 거지. 얘네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굉장히 말만 번지르르하게 다 이렇게 청산 유수지 말은 이렇게 해놓고 지네가 승전국이잖아? 지네한테는 적용을 시키지 않아. 그리고 얘네가 되게 냉담해. 되게 냉소적인 태도를 가져. 한국의 독립에 있어서 그냥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얘네 믿으면 안 되겠구나 했던 게 1차적인 이유고, 사실 큰 이유는 이거야. 만약 배경 3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고르라면 난 이걸 고를 것 같아. 이게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 러시아가 이 혁명 때문에 사실 얘네도 그 승전국 쪽에 껴가지고 싸우다가 빠졌단 말이야. 발을 뺐단 말이야. 그 이유가 러시아 안에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 코민테른이라는 걸 만들어. 코민테른. 이거 되게 이름이 특이하잖아. 이거는 꼭 외우고 가야 돼. 코민테른은 사회주의 단체거든. 그 중에서 짱이야. 그냥 모든 사회주의 단체가 코민테른의 지시를 따라. 예를 들어 우리 동물농장을 예로 들면 코민테른은 돼지 같은 존재야. 물론 얘가 막 그렇게 얕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 돼지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져.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부한 데까지는. 아무튼 얘네가 무엇을 약속을 하냐면, 우리처럼 약소 민족 있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민족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대. 그거를 약속해. 그러니까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왜? 독립을 위해서. 얘네가 지원 약속을 했고 실제로도 막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지. 얘네처럼 말만 해놓는 애들이 아니구나 싶었던 거지.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체를 만들어. 단체를 만드는데 이때 뭐 한인사회당, 한국인들이 만든 사회당인 거지. 그리고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상당히 이름이 세 보여. 한인사회당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얘는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야. 그리고 얘는 사실 1918년에 생성됐다. 얘는 3.1운동 전에. 약간 특이하지? 이 부분 살짝 걸리지? 그리고 조선공산당이라는 건 1925년쯤에 생성이 되는데, 참고로 한인사회당 이거 있지. 얘는 국외야. 국외. 만주 러시아. 연해주라고 써도 되고. 러시아. 뭐 유명한 인물로는 이동휘 씨 정도? 아무튼 이것까지는 기억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이동휘 씨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지금 시험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은 1925년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국내야. 국내에서 만들어졌어. 왜 국내고 얘는 왜 국외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1920년부터는 문화 통치를 시작했어. 문화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언론,
어쩌고저쩌고 결사, 언사라고 하거든. 언사의 자유가 보장이 됐던 시기야. 사실 말만 보장이지 그닥 그렇게 막 자유롭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 근데 만들 수는 있었어. 만드는 게 합법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일제가 함부로 얘네를 해체하지 못했거든. 왜냐? 지네 입으로 너네 이거 해도 돼라고 말했기 때문에, 문화 통치를 하면서. 근데 이때는 무단 통치 시기였어. 무단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에는 만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국외에서 만든 거지. 아무튼 그 정도, 그냥 여담 수준이고, 국내에서 만들었고, 또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어. 거의 모든, 이게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치안유지법이 많이 나올 거야. 치안유지법이 언제 제정이 됐냐면 1925년, 얘랑 똑같은 연도지. 이때 제정이 됐는데, 이 치안유지법이 진짜 너무 치사한 법이야. 이게 이렇게 다 지네가 허용을 해놓고 다 잡아버려. 그게 치안유지법이거든. 이런 걸로 얘네가 탄압이 되는데, 주로 치안유지법과 사회주의자들은 시험 문제 세트로 나와. 이거는 기억해두자. 치안유지법과 사회주의자는 세트다. 얘가 얘를 오지게 괴롭혀. 치안유지법이 사회주의자들을 너무 많이 탄압을 해. 그래서 이때, 이거는 좀 뒤에 나오거든. 근데 지금 내용을 미리 조금 말해줄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는 애들이 나중에 있단 말이야. 얘네랑 연합을 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해. 이렇게 자꾸 탄압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진 거지. 연대, 연합, 통합 다 같은 말인데 여기선 연합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 연합을 모색했다 정도 알아두고 가면 좋다. 그리고 뭐 활동은,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 이 단어가 들어가.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진짜. 일단 농민, 노동자, 이게 그냥 키포인트야. 무언가 자꾸 그 지문이 막 사료 같은 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보니까 농민이랑 노동자가 있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 무조건 사회주의다. 무조건 사회주의다. 무조건 사회주의야. 그냥 사회주의 했을 때 사회주의를 5글자로 설명해라. 아니 6글자로 설명해라. 그러면 노동자와 농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노동자와 농민을 중시했었어. 그게 사회주의야. 또, 자, 여기서 사회주의 하면 꼭 알아야 할 키워드 좀 말해줄게. 노동자와 농민. 뒤에다가 의 나라까지 붙기도 해. 하고 계급투쟁. 왜냐면 노동자랑 농민이 상대적으로 계급준이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계급을 타도, 뭐 타도라고도 해. 타도 또는 해방,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좋고, 또 식민지 해방. 요거는 그냥, 이건 한일의 성격이지. 일제 타도라고도 해. 똑같은 말이야. 세 보이지. 되게 성격부터가 굉장히 세. 하고 영향은 뭐 민중의 사회적 지위 향상 정도? 왜냐면 이것 때문에. 자, 글씨가 그냥 날라다니지. 이 정도가 사회주의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민족주의. 바로 갈게. 힘들어도 괜찮아. 해야 돼. 안 괜찮은데. 자, 민족주의는 얘네는 꼭 붙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 이건 내가 예쁘게 써줄게. 실력 양성 운동이야. 이게 나중에 가면 되게 문제점으로 작동하기도 하거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자신의 힘을 길러야 독립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게 실력 양성 운동이야.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교육, 문화, 경제 정도, 이 정도 알아두고 가면 돼. 이런 부분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했다 하고, 이게 배경이, 나는 민족주의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 배경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어. 3.1 운동 이후에 얘네는 애들이 다 똑똑해. 왜냐? 실력 양성 자체를 주장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지식인들이야. 내가 봤을 땐 이 당시에 네이버가 있었다면 네이버 1등, 지식인 1등 다 이 사람들이 했어. 자, 아무튼 이 지식인들은 즉각적인 독립 있지. 이런 표현 꼭 쓴다. 즉각적인 독립. 왜냐면 이 단어 말고는 사실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각진 것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 아무튼 그 즉각적인 독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니, 지네가 뭔데? 아니, 됐고. 자, 그렇다고 판단을 해. 좀 어이가 없지? 자,
그리고 얘네 사상적 기반이 있는데 얘는 무조건 나올라나? 자, 아무튼 얘는 진짜 중요해. 얘가 민족주의의 한계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사회진화론을 수용했어. 사회진화론 알지? 이게 뭐냐? 종의기원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약육강식? 약한 자는 좀 이 뭐냐 이 뭐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당연해. 적자 생존. 당연히 이거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똑같은 말. 얘네 기반이야. 사회진화론이 이런 걸 주장해. 아무튼 그냥 셋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제일 시험 많이 나와. 사회진화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 제국주의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즉 약육강식. 여기서 약은 뭐겠어? 조선이고 조선도 한국. 강은 일제인 거지. 그러니까 일제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한국을 잡아먹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야. 애초에 이런 썩어 빠진 기반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 난 아무튼 아니라고 봐 저건. 자, 내용은 교육을 통한 이 사람들은 그냥 자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우자. 좋아요. 민족의 자본을 좀 형성해보자. 이거는 경제 파트가 되겠지? 우리 아까 또 여기 뭐 있었지? 교육, 문화, 경제. 이거는 교육 파트가 되겠고 나머지 하나 뭐가 남았지? culture. 문화가 남았지. 문화는 근대 문화를 수용했다. 이 정도?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것만 기억해. 교육, 경제, 문화 분야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다. 정도. 이 정도? 기억하면 좀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important한 얘기가 나와. 분화의 시작이야. 분화. 오지게 갈라져. 오지게 진짜. 자, 친일파. 얘네 딱 봐봐. 이걸 수용했다는 것부터가 무슨 냄새가 나? 친일의 냄새가 나. 친일의 냄새. 더러운 냄새가 나. 친일파가 등장해. 이 친일파 애들은 일본과 타협을 한 애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불러. 어이가 없지 않나? 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각적인 독립이 어렵구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야.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이 이거고 얘는 또 다른 이름이 친일파일 뿐. 아무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좀 슬픈 일이지. 이게 진짜 슬프긴 하다 진짜. 아무튼 민족 개량주의라고 하거든 이 사람들이. 이게 뭔 개소리인 줄 알아? 이 개량 한복할 때 개량이야. 개량 한복이 뭐야? 우리 한복이 있는데 이 한복을 조금 입기가 약간 일상생활에서 입기가 되게 불편하긴 하잖아. 그래서 이 한복을 막 이렇게 우리 기호에 맞게 여기 이렇게 반팔로 만들고 이만큼 길이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량을 하잖아. 그거야. 그 말인 거야. 이 개량 운동은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를 바꾸자라는 말이야. 개소리인 거지 그냥. 그래서 이걸 주장한 인간들이 누구냐면 얘네가 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되게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광수. 오지게 배신하더니 자 이광수랑 나는 그 런닝맨 이광수 되게 좋아해. 아무튼 뜬금없는 고백자 최신 아닌데? 최린 이 사람은 가서 체리나 먹을 것이지 굉장히 친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김성수. 사실 이 사람 시험 문제 안 나와. 안 유명해 별로. 근데 이 두 명이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야. 이건 그리고 친일파인데 기억하고 잊지 말자. 이 사람들의 한 짓거리. 사실 이광수는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징병제, 징용제가 나온단 말이야. 징병제, 징용제 중에 우리 학도병제 있잖아. 학도병제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많이 지원했는 줄 알아? 이광수가 진짜 제자가 많았거든. 제자가 많았고 이 사람이 글을 진짜 잘 써. 말이 진짜 청산유수야. 근데 이 사람 제자가 아까 많았다고 했지? 아무튼 그 제자들이 나간 거지. 이렇게 걔네들한테 얘는 좀 훌륭한 애였어. 훌륭한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학도병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당연히 조선인으로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라고 말을 하네. 대동아 전쟁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의 의무다 이러면서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도병 수가 늘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무튼 이건 또 하나의 여담이었고 이게 나중에 가면 나와 이게. 나중에 설명을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내 큰 그림이야. 아무튼 이렇게 있고 민족성을 개조하자, 개량하자 똑같은 말. 이런 말을 했고 그니까 얘네는 즉 뭐다? 식민 통치를 정당화한다.
F가 왜 적혀? 뭐 F 학점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지. 아무튼 식민 통치 정당화. 그냥 꼴 보기 싫어 그냥. 그러니까 빨리 넘길게. 마이너스란다. 그거 vs 독자적 실력 양성. 이 사람들 실력 양성을 너무 좋아해.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 뭐 이상재, 안재홍 이런 분들이 있거든. 이런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기억해 줍시다. 기억해 드립시다. 나 미쳤나봐. 자, 이렇게 있고 이 사람들은 누굴 비판했겠어? 이 사람들을 비판했겠지? 새벽인 걸 망각하고 너무 소리를 질렀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할게. 하고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 무조건. 그리고 얘네도 이렇게 비타협적주의자인 애들이랑 갈리니까 너무 힘들잖아. 같은 민족주의 안에서 이렇게 분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주의, 둘이 그렇게 싸웠으면서 사회주의와 연대를 추진했다. 아까 우리 여기도 있었지? 사회주의 애들이 나중에 뭘 했다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연합을 모색했다라고 했잖아. 치안유지법으로 오지기 힘들어지니까 여기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때문에 오지기 힘들어져. 그래서 사회주의와 연대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면 돼. 또 뭘 말해줄까? 이거를 아까 이거 연대 모색 부분 있지? 이 부분 다시 말해줄게. 자, 민족주의자가 있다. 민족주의는 뭐랑 뭐? 친일파 새끼들이랑 비타협적. 비타협적. 지금 정신 나간 것 같아. 새벽이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얘네는 다 써주기도 아까우니까 타협이라고만 쓸게. 이렇게 뭐 광수, 린, 최린, 이광수 이런 사람이 있어서 뭐 김성수까지 써줄까?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갈려. 분화. 기억세포, 형질세포 기억해야 돼. 뭐라는 거야 자꾸. 아무튼 분화 이렇게 있고 사회주의 이렇게 있는데 사회주의는 자 치안유지법 때문에 오지게 힘들어 진짜.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제정됐거든. 근데 이걸로 진짜 사람 쥐잡듯이 잡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잖아. 아무튼 이렇게 얘는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둘이 손을 잡는 거야. 연대하는 거야. 통합하는 거야. 연합하는 거야. 오케이? 같은 말이야. 연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찾기 시작했다. 오케이? 이게 사실 사회주의 플러스 민족주의 하면 뭔지 알아? 이것이 바로 민족유일당이야. 민족 이렇게 당이 두 개가 있었잖아. 유일한 당으로 만들어버렸다. 합쳤다. 해서 민족유일당이야. 뭐든 간에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결합하면 그냥 민족주의유일당이랑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돼 그냥.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은 진짜 화나는 거 하나. 이거 하나 하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할게. 참정권 운동이 있어. 이게 진짜 개쌉소리인 게 뭐냐면 이게 누가 있는 줄 알아? 참정권 플러스 자치운동이라고 있어. 참정권 요구하는 운동이랑 자치운동이 있거든. 이게 자치론이라고도 불려. 얘는 둘 다 중요해. 왜? 정말 개소리거든. 얘네는 내가 개소리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누구에 의해서? 친일파. 한 명은 아니다. 아무튼 친일파에 의해서 전개된 운동이야. 정치적 활동이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 게 언제지? 1920년이야. 정치적 활동이 어느 정도 풀려. 그래서 얘네가 이때다 싶어서 참정권 청원 운동이랑 자치운동을 벌이거든. 참정권 청원 운동부터 잡고 들어갈게. 참정권 청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민원식이라는 새끼가 있어. 민원식이라는 새끼가. 민원식은 이게 진짜 개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사실 일부러 약간 거친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졸지 말라고. 나 원래 이런 단어 안 쓰는데. 자, 한국인의 일본 의회 선거 참여 권리 요구. 비주얼 개똥이야. 권리 요구인데 이게 진짜 자존심 없는 일인 줄 알아. 자존심 다 버린 거야 지금. 봐봐. 아니 이게 말이 돼? 일본 의회 선거를 왜 우리가 해? 일본이 우리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일본 의회 선거 참여를 하겠다는 건 우리도 일본인으로 취급해달라 이 말이야. 개소리지 그냥. 너나 하세요 너나. 그 다음에 자치운동. 자치운동은 이것도 이제 우리 문제 광수씨가 하는 거. 이광수, 최린, 김성수. 얘네 무슨 세트야? 짜증나지?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진짜 더 가관이야 이 새끼들은. 조선의회 설립을 추구해. 자, 조선의회라는 말이 나오면 광수, 최린, 성수 이 중에서도 광수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자치운동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좋아 보여. 근데 그 좋은 게 아니야 절대. 조선 독자적인 의회를 만들고 싶어요가 아니라 일본 일제 안에 조선이 있어. 근데 이 안에서 또 의회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 말은 즉슨 인정하는 거야. 일단 이거 일제 안에 조선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고, 거기 플러스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좀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선의회 일제 부속 기관이라고 보면 돼. 조선이 우리 예를 들어서 국방부, 뭐 무슨 부, 뭐 환경부 이렇게 있잖아. 교육부, 또 뭐 있었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잖아. 외교부. 그런 것처럼 조선도 일본 제국의 하나의 부서로 넣어서 여기 조선부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잖아. 여기도 의회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근데 일본은 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 이런 자치운동을 지원해주면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해. 이 정도? 강의는 최소 2번은 들으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야.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